안녕하세요. 구글은 노벨상을 받은 알파폴드 전담팀을 흩었습니다. 가장 강력해야 할 제미나이 3.5%는 예정보다 몇 달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를 만든 데미스 하사비스는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세 사건은 서로 떨어진 뉴스가 아닙니다. 오늘은 구글 AI 대수술 제미나이 3.5%는 왜 늦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화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델 출시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미나이 3.5 전체가 출시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제미나이 3.5 플래시는 2026년 5월 이미 공개됐습니다. 지연된 모델은 플래그십인 제미나이 3.5%입니다. 구글은 7월 21일 제미나이 3.6 플래시와 3.5 플래시 라이트와 3.5 플래시 사이버를 발표했습니다. 작은 모델과 특화 모델은 계속 시장에 내놓고 있는 셈입니다. 같은 발표에서 구글은 3.5%를 파트너들과 시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준비되는 대로 폭넓게 제공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출시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5월 발표 당시에는 다음 달 출시가 예상됐습니다. 8월이 됐지만 제미나이 3.5%는 아직 일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보도는 이 모델이 당초 일정에서 몇 달 뒤쳐졌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기술적 이유는 코딩 성능입니다. 내부 성능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학습 자료까지 다시 손봤지만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구글은 다양한 모델을 빠르게 내놓고 있으며 비용 효율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연은 단순히 모델 하나의 성능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글의 모델 출시는 수많은 조직과 제품 책임자를 거쳐야 합니다. 검색과 지도와 유튜브와 클라우드와 안드로이드가 모두 같은 모델을 기다립니다. 한 모델을 개선하는 일과 수십억 명이 쓰는 제품에 넣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코딩 AI에서는 내부 경쟁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와 구글 딥마인드와 안드로이드 조직이 각각 개발자용 코딩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소비자 제품 조직도 이 경쟁에 관여했습니다.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더 빠른 전진을 요구했지만 서로 다른 조직의 이해가 속도를 늦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같은 문제를 여러 팀이 동시에 풀면 실험은 늘지만 방향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구글은 흩어진 도구를 구글 안티그래비티 중심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라이 카부쿠추오글루도 내부 코딩 AI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컴퓨팅 자원을 둘러싼 조직 간 경쟁도 겹쳤습니다. 결국 병목은 세 군데에서 동시에 생겼습니다. 첫째는 플래그십 모델의 코딩 성능입니다. 둘째는 겹쳐있는 조직과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셋째는 거대한 학습과 제품 운영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입니다. 제미나이 3.5%의 지연은 모델 문제이면서 동시에 조직 문제입니다. 이제 알파폴드 팀 재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파폴드는 단백질 구조 예측의 판도를 바꾼 구글 딥마인드의 대표 성과입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전담 개발팀은 기존 형태를 유지하지 않게 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알파폴드 논문 공동저자 대부분이 지난 1년 동안 다른 조직으로 재배치됐습니다. 이들은 제미나이 기반 과학 프로젝트와 효소 설계와 핵융합과 유전체학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알파벳의 신약 개발 회사 아이소모픽 랩스로 옮겼습니다. 정직원 공동저자 가운데 약 4분의 1은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파폴드 팀을 이끌었던 존 점퍼도 구글 딥마인드를 떠나 엔트로픽으로 향했습니다. 노벨상 수상 연구자가 경쟁 연구소로 이동했다는 사실은 상징성이 큽니다. 다만 여기서 알파폴드 연구가 종료됐다고 말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없어진 것은 과거와 같은 전담팀의 형태이지 알파폴드의 성과와 과학 연구 전체가 아닙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연구 전략이 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전략은 하나의 거대한 과학 난제를 정하고 한 팀이 오래 집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단백질 접힘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알파폴드 팀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새 전략은 제미나이를 과학자들이 함께 쓰는 범용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 문제에 답을 내는 모델보다 여러 과학자의 연구를 지원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겠다는 방향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과학 연구 과정의 일부를 자동화하려는 구상입니다. 조직의 중심이 수직형 전담팀에서 수평형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셈입니다. 이 변화가 논쟁적인 이유는 알파폴드가 딥마인드의 정체성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알파폴드는 단기 제품 경쟁과 거리를 둔 장기 연구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반면 제미나이는 오픈 AI와 엔트로픽을 매일 상대해야 하는 범용 제품입니다. 노벨상 팀의 연구자들이 제미나이로 이동하면 조직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동시에 전문 연구자에게는 자신의 분야가 거대한 플랫폼 안에 흡수된다는 불안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글이 과학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효소와 유전체와 핵융합과 신약 연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과학 연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미나이 아래에서 다시 조직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편은 지도부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 8월 5일 데미스 하사비스는 구글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구글 딥마인드 회장과 알파벳 수석과학자를 맡게 됐습니다. 일상적인 조직 운영보다 장기 인공지능 연구와 전략에 집중하는 자리입니다. 실질적인 구글 딥마인드 운영은 코라이 카부크추오글루 수석 부사장이 맡습니다. 그는 순다르 피차이에게 직접 보고하는 구조로 이동했습니다. 구글의 오랜 수석과학자 제프 딘도 회사를 떠나 새로운 회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여러 핵심 인공지능 연구자가 제프 딘과 함께 이동하며 구글은 이 회사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구글은 하사비스의 역할 변화와 제프 딘의 퇴사가 서로 연결된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날 발표된 두 변화가 주는 신호는 작지 않습니다. 제미나이 공동 책임자였던 노암 샤지어도 앞서 오픈 AI로 이동했습니다. 알파폴드의 존 점퍼는 엔트로픽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제프 딘과 동료들까지 독립회사를 선택했습니다. 구글은 모델 경쟁뿐 아니라 인재 경쟁에서도 압박받고 있습니다. 일부 전현직 직원들은 사기 저하가 모델 출시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재 이탈만으로 구글의 상태를 전부 설명하는 것도 과장입니다. 구글은 7월에도 제미나이 3.6 플래시를 실제 제품에 배치했습니다. 제미나이 앱과 검색과 클라우드와 안드로이드는 경쟁사에 없는 거대한 배포망입니다. 구글은 이미 제미나이 4를 위한 가장 큰 사전 학습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구글은 인공지능 경쟁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구글이 가진 규모와 프론티어 모델 경쟁의 속도가 잘 맞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수십억 명의 제품을 안전하게 움직이는 능력과 최고 모델을 먼저 내놓는 능력은 같지 않습니다. 장기과학 연구의 자율성과 상업 제품의 통합 속도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문팀을 유지하면 깊이는 지킬 수 있지만 조직 전체의 속도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모든 연구를 제미나이로 묶으면 규모는 커지지만 독립적인 연구 문화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을 볼 때 필요한 질문은 망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구글은 규모와 배포망을 이용해 다른 방식으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최고의 연구자와 전문팀이 떠나면 그 규모를 채울 아이디어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제미나이 3.5%가 강한 성능으로 출시되면 지금의 혼란은 재정비 과정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연이 길어지고 인재 이동이 계속되면 조직 문제라는 평가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알파폴드 팀 재편은 구글이 어떤 미래의 자원을 걸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이번 변화는 모델 지원과 연구팀 재편과 지도부 교체라는 세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세 사건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은 구글이 제미나이 중심 회사로 얼마나 빠르게 바뀔 수 있느냐입니다. 구글의 진짜 경쟁 상대는 오픈 AI와 엔트로픽만이 아니라 거대한 구글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의 진짜 완성은 여러분의 시청이었습니다. 제 영상을 완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